2026년 여름 당신의 옆집에 C3PO 같은 로봇이 배달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타임라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안에 노동이 선택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노동이요? 선택사항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한 팟캐스트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에서 15년, 길어야 20년 안에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으로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거라고요. 취미처럼요. 자신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수도 있고 가게에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일하는 것도 선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동이 선택사항? 쉽게 말하면요. 일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할 테니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출근 안 해도 되는 세상? 월급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근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죠? 일론 머스크는 UHI, 즉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UHI, 이게 뭐냐면요. Universal High Income의 약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은 소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UBI, 기본소득은 들어보셨죠? 그건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건데요. UHI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높은 소득을요. AI와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니까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SF 소설 같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 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이 세 회사가 융합되면서 그가 말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테슬라부터 시작합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죠? 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 AI 회사라고요. 리얼 월드 AI. 무슨 뜻이냐면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AI를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기술이에요. 물론 아직은 감독이 필요하지만요. 110만 명이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AI 운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트랜스포머 아니냐고요? 아니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 모양의 로봇이에요. 두 다리로 걷고 두 팔로 물건을 짚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죠.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여름쯤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줄이고 그 공장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로봇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만의 C3PO나 R2D2 같은 도움이 로봇을 갖게 될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에 로봇 하나가 있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심지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로봇이요. 이게 2026년 여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준비되셨나요? 그 다음은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 하면 로켓 쏘는 회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약 550km 상공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저궤도 위성 어려워 보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인터넷 위성은 지구에서 3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있습니다. 엄청 멀죠? 그래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링크 위성은 5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65분의 1 거리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거의 실시간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스타링크 가입자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5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특히 시골이나 오지, 재난 지역에 유용합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땅에 깔린 케이블이 다 끊어져도 스타링크는 작동하거든요.
하늘에서 인터넷이 내려오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요. 이거 들으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자본주의의 화신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여기에 xAI가 더해집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AI 모델 이름이 기록입니다. 그록은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거짓말을 강요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AI HL9000이 우주인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AI에게 진실을 숨기라고 하면 모순에 빠지고 그게 오작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AI가 진실, 아름다움, 호기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AI,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AI, 호기심 많은 AI. 호기심 많은 AI는 인류를 멸절시키기보다는 관찰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는 믿습니다. 인류는 흥미로우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만듭니다. 스페이스 X는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xAI는 진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AI 위성이다. 태양광, AI, 위성, 셋 다 합친 거예요. 우주 공간에는 태양 에너지가 무한합니다. 지구에서처럼 밤이 없거든요. 24시간 햇빛이 쏟아집니다. 그 에너지로 AI를 돌리고 그 AI가 탑재된 위성이 우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기술, 스페이스 X의 로켓과 위성 기술, xAI의 인공지능 기술이 다 합쳐집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매트릭스 말하는 거냐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50년 전 비디오 게임은 사각형 핑퐁 게임이었습니다. 퐁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면에 네모난 공이 튕기는 게임이었어요. 50년 만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포토 리얼리스틱, 사진처럼 실감나는 게임을 즐깁니다. 이 추세라면 곧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게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NPC, 논플레이어 캐릭터들도 엄청나게 똑똑해질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만약 문명이 계속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수십억 개의 현실 같은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본 현실, 베이스 리얼리티어에 살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 현실이란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을 말하는데요. 만약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중 하나에 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일론 머스크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밖은 남보다 덜 흥미로울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것들의 정수일 테니까요. 그의 이론은 이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지루한 건 끄잖아요? 스페이스 X나 테슬라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칩시다. 평범하게 잘 돌아가는 케이스는 버리고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케이스만 봅니다. 그러니 생존하려면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휴, 진짜 이 사람 생각의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요, 철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실질적인 미래입니다. 노동이 선택사항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 하냐고요? 그의 답은 이랬습니다. 사회적 이유라면 괜찮다. 또래들과 어울리는 거니까. 하지만 미래에 그 기술들이 필요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노동 이후 사회가 될 테니까. 노동 이후 사회, 포스트 워크 소사이어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대학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쓸모 없어진다는 겁니다. AI와 로봇이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는 건 좋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AI가 자신들의 기술을 불필요하게 만들 거라는데 동의하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투자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잘 안 산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AI와 로봇 공학이 중요하다. 엔비디아는 명백하고 구글도 꽤 가치 있을 것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모든 가치를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죠. GPU라고 하는데 AI 연산의 필수적인 하드웨어예요. 구글은 검색 회사 같지만 사실 AI 연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AI 자회사도 있고요. 결국 이겁니다. AI와 로봇, 이 두 가지가 미래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초음속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가장 급격한 변화가 될 거라고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이 AI와 로봇으로 풍요롭게 산다면 뭘 위해 경쟁할까요? 누군가 일론 머스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이랬어요. 특이점으로 향하고 있어서 알 수 없다. AI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이 오면 AI는 AI와 로봇을 위해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이미 다 끝났을 테니까. 특이점, 싱귤레러티. 이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뭘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론 머스크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쉽게 말하면 뭔가를 많이 가질수록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한 개는 맛있지만 10개를 먹으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멜로를 10개나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면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AI가 모든 걸 제공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에는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이 필요 없으니까요. 잠깐, 돈이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무슨 뜻이냐면요. 돈은 결국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기록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나눠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 없죠. 그럼 진짜 화폐는 뭐가 될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 수 없고 물리적인 것이니까요. 문명의 척도인 카르다시오프 척도도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카르다시오프 척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건데요. 1단계는 행성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문명, 2단계는 항성,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문명, 3단계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문명입니다. 지금 인류는 1단계도 못 미쳤어요. 하지만 태양광 AI 위성이 있다면 에너지는 무한하고 무료에 가까워지니 구의 저장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결국 에너지도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요. 자, 이쯤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일도 안 하고 에너지는 무한하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하며 살까요? 일론 머스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의 답은 더글러스 애덤스의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40이요? 네, 맞습니다. 그 소설에서 지구가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컴퓨터로 밝혀지는데요. 그 답이 42로 나옵니다. 그러자 도대체 42가 무슨 뜻이냐는 반응이 나오죠. 알고 보니 어려운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질문을 찾으려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컴퓨터가 필요했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구성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우주라는 답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의식의 범위와 규모의 확장. 이게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유기도 합니다. X, 옛날 트위터 말하는 건데요. 그는 X를 글로벌 타운 스퀘어, 전 세계의 광장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글, 사진, 영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요. 중요한 건 집단 의식입니다. 컬렉티브 컨셔스니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더 큰 차원의 이해를 말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XX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인류의 집단 의식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동 번역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으되 수신자에게는 자동으로 번역되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언어 그룹만의 집단 의식이 아니라 모든 언어 그룹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인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약 30, 죄서 40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에는 수조 개의 시냅스가 있고요.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조개가 넘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의 몸이라고 느낍니다. 오른손이 왼손과 싸우지 않죠. 협력합니다. 마음도 수많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머릿속에서 1조개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단세포나 작은 다세포 생물보다 30조개의 세포가 협력하는 세포 집단, 즉 인간이 되었을 때는 분명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박테리아와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꿈틀거릴 뿐이죠. 하지만 인간과는 대화할 수 있죠. 무언가를 생산해내고요. 박테리아는 우주선을 못 만들지만 인간은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 한 명은 우주선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혼자서는 우주선을 못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 집단은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집단에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모든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집합체가 필요합니다. 인간 집단이 형성되면 질적인 스케일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질, 정보 흐름의 질이 좋을수록 그 인간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의 본질이 궁금합니다.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한다면 축소하는 것보다 우주의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그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좀 어지럽죠?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요. 우주, 의식, 시뮬레이션, 특이점 이런 이야기들은 철학자나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미래는 공상이 아니라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은 2026년 여름부터 생산됩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SD는 110만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젊은 창업가들에게 한 조언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라. Make more than you take. 이게 핵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회의 순기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돈을 직접 쫓지 말고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직접 쫓을 수 없고 보람찬 일이나 관계를 통해 행복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가치 창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부터 쫓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일론 머스크는 그 반대로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한 걸 만들어라. 수입보다 산출이 더 큰 가치 창출자가 되어라. 엄청난 노력을 각오하고 실패 가능성을 받아들이되 그 방향으로 가라고요. 이게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하는가? 제품 로드맵이 마음에 드는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가? 만약 그렇다면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 팀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팀이라면 좋은 투자처다. 매일 일어나는 등락은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니까요. 이건 워렌 버핏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어라. 단기 등락에 신경 쓰지 말고 그 회사가 만드는 가치를 믿어라. 투자의 대가들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떤 회사가 미래에 살아남을까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AI와 로봇 공학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모든 가치를 가져갈 것이다. 자, 그럼 미국의 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의 부채는 미친 수준입니다. 이자, 지급액만 해도 국방 예산을 초과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국방비는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근데 빌린 돈을 갚는 이자가 그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AI와 로봇 공학뿐이라고 봅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통화 공급보다 빨리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인데요. 보통은 나쁜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디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값이 싸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약 3년 안에 재화와 서비스의 성장률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추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연기되고 부채 문제는 작아질 거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것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스페이스 X는 해냈습니다. 전기차가 주류가 될 거라는 것도 비웃음을 샀지만 테슬라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10년에서 20년 안에 노동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AI와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 고소득을 받으며 풍요롭게 삽니다. 에너지는 무한하고 무료에 가까워집니다.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국가라는 틀도 시대착오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XAI의 인공지능이 융합되어 태양광 AI 위성이 우주를 채웁니다. 인류의 집단의식은 확장되고 우리는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은 매우 높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 밖은 암보다 덜 흥미로울 테니까요. 중요한 건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두렵나요? 솔직히 저는 둘 다입니다. 희망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희망적인 건 풍요로운 미래입니다. 일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두려운 건 그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까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AI와 로봇이 대체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소음 속 쓰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가장 급격한 변화, 쓰나미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파도를 타거나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쓰나미는 모든 걸 집어삼키니까요. 그럼 파도를 타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AI와 로봇 공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미래니까요. 투자를 한다면 AI와 로봇 관련 회사에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요. 공부를 한다면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로봇 공학을 배워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라. 사회의 순기여자가 되어라.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라. 이게 일론 머스크의 조언이고 이건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원하는 건 가치입니다.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은 AI 시대에도 성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말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각오하고 실패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인생 아닌가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특히 변화의 시대에는요.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인드셋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로봇의 시대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어요. 일론 머스크는 기회로 봅니다. 인류의 의식을 확장하고 우주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려움에 떨며 과거에 매달릴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3년, 10년, 20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다음 10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AI를 배우세요. 로봇 공학을 공부하세요. 관련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세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다. 여러분도 그런 집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류의 집단 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세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가세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유용한 걸 만들면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입니다. 전기차로 환경을 보호하고 로켓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위성으로 세상을 연결하고 AI로 미래를 만듭니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가치 창출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요. AI 강의 하나 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책 한 권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한 주 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처음부터 억만장자는 아니었습니다. 페이팔 만들고 테슬라 살리고 스페이스 X 키우면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로켓이 3번 연속 폭발했을 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드는 게 세상에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증명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AI와 로봇의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2026년 여름이면 로봇이 배달됩니다.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10년 안에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이요.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흥미롭게 만드세요. 그래야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남습니다. 농담이지만 진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삶은 가치를 창출하는 삶입니다. 도전하는 삶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AI 시대에도 로봇 시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미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세요. 사회의 순기여자가 되세요.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세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행복도 따라옵니다. 성공도 따라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이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가치를 찾으세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행동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초음속 쓰나미는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그린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